번째, 재산평가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속재산이 토지인 경우 토지를 클릭하면 평가 기준에 따라 보충적 평가와 시가평가를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가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구분에서 역삼각형을 클릭하여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과세 구분은 기본적으로 일반 과세로 선택되어 있지만 비과세 또는 과세가의 불산입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기본 정보란에서 순번과 재산명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부여되는 정보이므로 임의로 수정하시면 이후 전자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의 지목을 선택합니다. 국외 자산일 경우 국외를 선택하고 해당 국가명을 선택합니다. 소재지는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평가 정보 입력란에서 면적은 숫자 1을 입력하고 단가에 시가평가의 전체 금액을 입력합니다. 소유 지분이 100%가 아닌 경우 해당 지분을 입력합니다. 면적, 단가, 소유 지분을 곱한 금액이 1번 평가액에 자동 계산됩니다. 만약 해당 자산이 담보 물건 등이 설정된 자산이라면 2번 저당권 등 평가 특례의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최종 재산 평가액은 입력한 1번 평가액과 2번 저당권 등 평가 특례 중 큰 금액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다음은 토지의 보충적 평가입니다. 평가 구분, 과세 구분, 기본 정보란은 시가평가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기본 정보 소재지에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평가 정보 입력의 토지 면적과 미터당 개별 공시지가가 불러옵니다. 해당 소유 지분까지 입력하면 각 정보를 곱한 금액이 1번 평가액에 자동 계산됩니다. 담보 물건 등이 설정된 재산이라면 2번 저당권 등 평가 특례에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해당 자산이 임대자산이라면 3번 임대보증금 평가 특례에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최종 재산 평가액은 입력한 1번 평가액과 2번 저당권 등 평가 특례, 3번 임대보증금 평가 특례 중 큰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은 건물입니다. 건물 입력부터는 시가평가 입력 방법이 토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충적 평가 입력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의 보충적 평가입니다. 재산 종류는 평가 대상이 건물과 부속 토지를 같이 평가한다면 건물 플러스 토지를 선택하고 건물만 또는 토지만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 재산 종류를 선택하시면 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정률 정보에서 지붕재료, 지상층수, 지하층수, 연면적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입력한 정보는 추후 건물 정보에서 조정률 입력 시 상단의 회색 부분에 자동 반영됩니다. 다음 부수토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먼저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건물만 평가를 하는 경우이더라도 부수토지 정보에 개별 공시지가를 입력해야 그 건물의 위치 지수가 반영되어 기준시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는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다음 건물 정보를 입력합니다. 건물은 층별로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층에 대한 조정률은 역삼각형을 클릭하여 회색 부분 아래의 하얀 부분에 해당되는 곳에 선택을 합니다. 부수토지 정보와 건물 정보의 입력이 끝나면 하단 1번 평가액에 자동 계산됩니다. 입력된 정보는 건물 기준 시가 계산서 인쇄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택의 보충적 평가입니다. 기본 정보 소재지에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평가 정보 입력에 개별 주택 가격과 건물 면적이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소유 지분까지 확인되면 개별 주택 가격에 소유 지분을 곱한 금액이 1번 평가액에 자동 계산됩니다. 재산 종류에서 건물만 또는 토지만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 재산 종류를 선택하시면 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건물의 보충적 평가와 마찬가지로 부수토지 정보와 건물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보충적 평가입니다.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이므로 건물만 또는 토지만 평가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기본정보 소재지에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평가정보 입력의 면적과 공동주택 고시가액이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소유 지분까지 확인되면 공동주택 고시가액에 소유 지분을 곱한 금액이 1번 평가액에 자동 계산됩니다.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의 보충적 평가입니다.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집합건물이므로 건물만 또는 토지만 평가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기본정보 소재지에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평가정보 입력의 건물 면적과
리터당 기준 시가가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소유 지분까지 확인되면 해당 정보들을 곱한 금액이 1번 평가액에 자동 계산됩니다. 다음은 비상장 주식 보충적 평가입니다. 기본 정보의 법인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평가 기준일은 납세자 관리에서 입력한 상속 개시일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평가 법인 종류의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평가 법인 종류를 선택합니다. 다음 평가 정보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입력하기 위해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평가 기준일 직전 3개년도의 순손익액을 입력합니다. 순자산가액 역시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순자산가액 계산서를 입력합니다. 평가차액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과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입력하여 자산과 부채의 평가차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체크할 경우에만 평가차액이 계산됩니다. 영업권 계산은 하단에 영업권 계산을 클릭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한 후 발행 주식 총수를 입력하면 1주당 순자산가액, 1주당 가중평균액과 1주당 가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상속 주식수를 입력하면 1주당 가액과 상속 주식수를 곱한 가액이 하단에 1번 평가액에 자동 계산됩니다. 할증 정보에서는 최대 주주 등의 주식 등의 할증 평가 대상 여부를 체크합니다. 단, 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은 제외합니다. 상장 주식 시가평가입니다. 평가 정보에서 종가 평균액의 상세 버튼을 클릭합니다.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입력합니다. 종가 평균액을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 창에 종가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두 번째, 종가를 엑셀로 다운받아서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단에 종가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한 후 한국거래소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종목명에 해당 종목을 입력한 후 조회 기간에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의 기간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가 되면 보라색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로 다운로드합니다. 엑셀 파일 종가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불러온 값을 확인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당 차액은 평가 주식이 미상장 주식인 경우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1주당 가액이 자동 계산되고 상속 주식수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들을 곱한 가액이
1번 평가액에 자동 계산되어 나옵니다. 다음은 골프 콘도 회원권 보충적 평가입니다. 평가 정보 입력에서 면적, 시가표준액, 소유 지분을 입력하여 1번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다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충적 평가입니다. 평가 정보 입력에서 취득가액부터 경과연수까지 차례로 입력하여 1번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다음은 광어권, 채석권 보충적 평가입니다. 평가 정보 입력에서 취득가액부터 채굴 연수까지 차례로 입력하여 1번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다음은 영업권 보충적 평가입니다. 평가 정보에서 취득가액과 법인세법 감가상각비를 입력한 뒤 영업권 평가액의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3년간 순손익액을 역삼각형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평가 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과 영업권 상당액에 포함된 매입한 무채재산권 가액 중 평가 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영업권 평가와 관련된 서식은 왼쪽 하단의 영업권 평가조서와 순손익계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탁이익 받을 권리의 보충적 평가입니다. 평가 정보 입력에서 신탁이익 받을 권리의 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로서 원본 이익을 구하는 경우와 수익 이익을 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유형 중에 평가 대상이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선택을 하신 뒤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정보는 하단의 1번 평가액에 자동 계산됩니다. 예금 등의 은행 정보는 화면 오른쪽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입력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예금, 저금, 적금의 보충적 평가입니다. 평가 정보 입력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하면 예입 금액에서 미수이자 상당액을 더하고 원천징수 상당액이 차감된 금액이 1번 평가액에 자동 계산됩니다. 예금 등의 은행 정보는 화면 오른쪽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즉 피상속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기타 자산 현금 등입니다. 기타 자산 현금 등은 해당 상속재산이 따로 탭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기타 자산 현금 등 버튼을 클릭하여 재산 종류의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에는 그 기타 자산의 종류를 한 번 더 입력하셔야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상권의 보충적 평가입니다. 평가 정보 입력에서 존속연수와 토지가액을 입력하면 1번 평가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의 보충적 평가입니다. 평가 정보 입력에서 신축 연도와 주차 대수를 입력하면 1번 평가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다음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보충적 평가입니다. 평가 정보 입력에서
각 연도 정기 금액을 입력, 정기금의 종류를 선택하고 경과 연수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1번 평가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예금 등의 은행 정보는 화면 오른쪽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입력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간주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 버튼을 클릭합니다. 평가 정보 입력에서 퇴직 금액을 입력하면 1번 평가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다음 보험금 버튼을 클릭합니다. 평가 정보 입력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입력합니다. 피상속인 부담 보험료는 총 납입 보험료 중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를 입력하고 불입된 보험료는 총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1번 평가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다음 신탁재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평가 정보 입력에서 신탁재산 금액을 입력하면 1번 평가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다음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은 현금, 부동산, 기타 재산, 부담채무 모두 입력 방법이 동일합니다. 먼저 해당 재산을 선택하여 처분기간 및 금액 구분에 따라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인지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지를 선택합니다. 처분재산 및 부담부채 명세의 재산 소재지부터 사용처 소명 금액까지 차례로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용처 소명 금액은 역삼각형을 클릭하여 사용처의 사용 연월일부터 거래 상대방의 관계까지 차례로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입력이 끝나면 화면 하단에 1번 미소명 금액 합계액에서 2번 재산 처분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상속 추정 재산가액에 자동 계산됩니다. 다음은 사전 증여 재산입니다. 상속 개시 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다면 사전 증여 재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반 증여 재산, 창업자금 증여 재산, 가업승계 증여 재산 모두 입력 방법이 동일합니다. 대표로 일반 증여 재산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중인은 역삼각형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납세자 관리에서 상속인 및 수유자 정보에서 입력된 수중인이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해당 수중인이 안 보이는 경우 먼저 수중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사전 증여 재산이 양도코리아를 통하여 증여세 부분에 입력이 되어 있다면 기증여 재산 자동 반영 버튼을 클릭하여 증여세에서 입력한 증여재산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기증여 재산 자동 반영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이는 직접 입력한 자료가 있는 경우 직접 입력한 자료는 지워지고 새로운 사전 증여 재산 정보가 불러온다는 뜻으로 얘를 클릭하여 수중자를 검색한 뒤 해당 신고서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사전증여 재산이 양도코리아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수중자별 사전증여 재산 정보의 재산 종류부터 평가 가액까지 차례로 입력한 후 하단에 채무액,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산출세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입력을 마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상속재산 입력을 마쳤다면 재산 총괄표에서
상속 재산과 평가액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주식평가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양도코리아 메인 화면에서 주식평가를 사용하여 주식평가를 한 경우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세가액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일 먼저 세액 재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 재계산은 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지만 이전 단계에 입력한 정보를 불러오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세액 재계산 버튼이 보이면 꼭 클릭합니다. 1단계 재산평가에서 입력한 모든 상속재산이 가 상속받은 총 재산에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 총 상속재산가액, 비과세 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1단계 재산평가에서 입력한 가액이 불러옵니다. 공제금액인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세 번째, 재산분할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일 먼저 세액 재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명의 역삼각형을 클릭하여 상속인을 클릭한 후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지분을 나 상속재산명세의 상속지분에 직접 입력합니다. 상속지분을 입력하면 평가가액은 자동 계산됩니다. 다 채무, 공과금, 장례비 명세에서도 실제로 공제받은 지분만큼 상속지분에 입력하면 금액은 자동 계산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상속인마다 상속지분을 입력한 후 마지막으로 우측 상단 지분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총 상속재산 금액과 상속인별 재산금액 합의 결과값이 일치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불일치로 나타나는 경우 다시 한번 상속인별로 상속지분 내용을 확인하여 일치함이 나타나도록 수정합니다. 지분계산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했던 상속지분이 초기화되어 다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속공제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는 납세자 관리에서 입력한 상속인 및 수유자 정보를 토대로 자동 반영되는 항목이므로 공제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면 납세자 관리의 상속인 및 수유자 정보에 입력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경우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가업상속공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가업상속재산 명세는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재산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상속공제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재산은 영농상속공제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점에 유의하여 적용합니다.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이라면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영농상속공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 단계까지 입력된 자료들을 토대로 계산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우측 상단의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 단계에서 입력한 금융재산과 금융채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과 금융채무 입력이 완료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입력을 확인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1번 신고인란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2번 동거주택 현황을 입력하고 3번 상속인은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상속인을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4번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공제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제 적용 한도액은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세액 재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1번 상속세 과세가액, 2번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4번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은 이전 단계까지 입력된 자료들을 토대로 해당 가액이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다만 3번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보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의 가액은 해당 가액이 있는 경우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을 확인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이 0인 경우는 전자신고가 아닌 서면신고 사유인 점 유의해 주십시오.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다면 평가 수수료 합계의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5번째, 세액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작성하는 곳으로 이전 단계까지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상속세 과세가액부터 최종 납부할 세액까지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추가로 반영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먼저 세액 재계산 버튼을 클릭한 후 일반 신고,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 중 해당하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대 생략 가산액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세액 재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1번 상속세 산출세액부터 5번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 비속이 받은 증여재산 가액은 해당 가액이 불러옵니다.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상속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의 40% 적용에 해당한다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세대 생략 가산액을 확인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이 있다면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2번 문화재 자료 등의 재산가액에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재산을 클릭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은 자동 계산됩니다. 다음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세액 재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가액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외국 납부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단기에 상속이 반복되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단기 세액공제의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1번부터 6번까지 입력하면
단기 재산 속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 주주가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 영리법인 면제세액의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사항을 입력합니다. 신고 불성실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연부연납세액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연부연납 허가신청서와 상단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작성합니다. 먼저 신고일을 입력합니다. 일반 상속재산 분할 기간을 선택하면 6번 최초 납부세액과 일반 상속재산 납부 예정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4번 신고기한을 입력하면 구분 및 납부 예정일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해당 정보를 확인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물납 신청은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물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분납할 경우 분납 일자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분납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신고 납부에도 신고 납부 일자를 입력합니다. 신고인 명과 세무대리인 정보는 납세자 관리에서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일자를 입력합니다. 6번째,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세액 재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단계는 입력한 자료들을 토대로 자동 계산됩니다. 자동 계산되어진 값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합니다. 7번째, 인쇄 및 전자신고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면 신고의 경우 필수적 신고 서식에 있는 서류를 인쇄하고 전자신고의 경우 오른쪽 하단에 있는 홈택스 전자신고 파일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